스콧 데릭슨 감독의 신작 블랙폰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호러 영화 전문 제작사로 유명한 블룸하우스의 신작인데요. 블룸하우스는 그간 대중들에게 꽤나 잘 먹히는 영화들을 제작해왔죠. 예를 들면 파라노멀 액티비티 시리즈, M. 나이트 샤말란의 24 아이덴티티, 블레스, 그리고 최근 노블 연출한 조던 필의 겟아웃 등등. 그러니까 블랙폰 역시 블룸하우스의 후광을 입었다는 측면에서 믿고 볼만한 영화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랙폰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물론 제가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 영화를 접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언제 놀래켜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공포영화로서의 센스가 꽤나 있는 영화로 느껴졌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 또한 인상 깊었는데요. 에다노크도 에다노크지만 특히 아역들의 연기가 좋았습니다. 애들이 나온 영화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영화가 아니라 어른 같은 아이들과 아이 같은 어른들이 나오는 신선한 감흥을 주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블랙폰은 표층에서 보면 유괴당한 피니의 탈출극이자 살해당한 아이들이 합심해서 그래버를 응징하는 통렬한 복수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피니가 유괴범에게 가한을 린치는 각 아이들이 전해준 방식의 총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숨겨놓았던 전선으로 다리를 걸어서 구덩이 함정에 빠뜨린 뒤 모래를 넣은 전화기와 스텝을 이용한 펀치로 공격을 가했고요. 문 앞을 지키던 반려견에게 냉동고에 고기를 던져주고는 미리 알아놓았던 자물쇠 번호를 해제해 유유히 걸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외연만 본다면 블랙폰은 해피엔딩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옥도에서 해방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블랙폰은 꽤나 냉소적인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버지 테렌스가 그래버로 보이는 이유, 폭력의 계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웬돌린의 꿈, 블랙폰, 볼펜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까지 블랙폰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Don't hang up. Who are you? 블랙폰이 해피엔딩인지 배드엔딩인지를 가름하기 위해선 먼저 영화 속 아버지와 그래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폰은 아버지들의 몰락에 대한 영화다. 영화는 1978년 덴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뒤 3년 후에 미국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세계사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헐거운 수준에서 영화에 녹아있는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의 전쟁 패배, 월남전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민낯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는 우울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주 과학에 대한 맹렬한 비전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후자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피니가 숭앙하는 지구과학 수업, 나사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피니의 노트 속 우주선 그림, 그의 애착 필기도구인 우주선 형상의 볼펜 등등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랙폰은 전쟁의 상흔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우주로의 진출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태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 논지에 대해 이런 의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베트남전이라는 특정한 역사를 끌고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피니의 아버지 테렌스는 월남전을 참전했던 군인으로 보입니다. 그가 처음 등장할 때 읽고 있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쓰여 있었죠. 군인 연금 형평성 논란. 저는 영화가 선명하게 그에게 퇴역 군인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연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전역한 군인일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에게 테렌스는 심적으로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선 그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소음을 내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규율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벨트를 이용해 자녀를 훈육하는 재래식 폭력에 길들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테렌스가 보이는 많은 면면은 참전의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는 전쟁에서 학습한 특성들을 집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니의 친구 로빈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빠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블라블라. 말하자면 저에게 블랙폰은 참전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 세대가 흩뿌리는 폭력에 대해 리액션을 행하는 아이들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버 역시 전쟁이 낳은 괴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제가 보기에 영화는 그래버와 테렌스 사이에 등호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둘 모두 벨트를 이용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합니다. 마치 아이들을 가축처럼 다룸으로써 본인의 우월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데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버는 상체의 근육이 훤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마초의 이미지를 과시적으로 뿜어내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그래버 역시 테렌스처럼 규칙이 있는데요. 그는 막무가내의 훈육이 아닌 아이들이 본인이 정한 규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분히 군대에 적을 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이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 영화는 두 인물에게 유사한 외양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버가 괴기스러운 도깨비 가면으로 본인의 약함을 감추고 있다면 아버지 테렌스는 온 얼굴을 뒤덮는 수염으로 약함을 가리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과도한 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보기엔 그들의 내면을 가득 채운 연약함과 열등감에 대한 반자악용으로 보입니다. 정체를 들킬까봐 센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면과 수염은 약함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보호구인 것입니다. 그래버는 피니에게 맞다가 가면이 깨지면서 얼굴이 공개되자 아이와 같은 두려움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피니의 탈출 과정은 한 희생자 소년의 응징이면서 동시에 비틀린 폭력으로 점철된 윗세대에 대한 아랫세대의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앞서 언급드린 블랙폰이 냉소적인 영화로 보인다는 의견을 끌고 오겠습니다. 영화의 끝자락 피니가 보이는 폭력은 저에게는 사실상 아버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소 악랄하게 말씀드리면 윗세대로부터 학습한 폭력을 그대로 그들에게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피니는 영화 초반 로빈이 한 친구에게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심성이 고왔던 소년이었습니다. 심지어 맞던 소년은 자신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던 아이였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영화의 끝자락 그래버를 응징할 때는 어른의 목을 꺾는 등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쭈뼛대던 소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즉 폭력을 계승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폭력을 학습해 성장한 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그는 아버지와 많이 다를 수 있을까? 라는 강렬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블랙폰의 엔딩이 다소 시니컬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블랙폰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어 보였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웬돌린의 꿈. 이 영화를 단순 범죄 스릴러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마도 영화의 초현실적인 면면이 녹아있기 때문일 텐데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오컬트적인 색채가 씌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조력하는 가장 큰 동인 중 하나가 바로 그웬돌린의 꿈일 것입니다. 그녀는 현실과 연이 닿아 있는 듯한 기묘한 꿈을 꾸는 능력자입니다. 그것으로 희생자들의 시체가 묻혀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기도 하죠.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꿈 자체라기보다는 능력의 근원이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이 능력이 자살한 엄마로부터 유전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피니 또한 초인적인 능력이 있죠. 죽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저에게는 피니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 모계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블랙폰에 대해 아버지 대 어머니의 구도를 적용해 보면요. 탈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은 모두 모계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굉장히 무능력하게 나오죠. 아들이 유괴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들에게 다가와 눈물만 보일 뿐입니다. 즉 그웬돌린의 꿈은 그리고 죽은 자와 통하는 피니의 능력은 부계 위에 모계를 두고 있는 영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설정 중 하나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은 지하실에 있는 검은색 전화기. 이것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블랙폰입니다. 물론 이 전화기는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소통의 도구일 것입니다. 피니의 탈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블랙폰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 역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선 검은색은 그래버의 색깔입니다. 그는 유괴할 때 검은색 풍선을 사용하죠. 또한 그래버에게 공격을 가하는 데 있어 피니는 전화선을 빙빙 돌려서 그 반동을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아버지들의 벨트 활용 방법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블랙폰은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윗세대의 폭력을 계승하는 도구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 전화기는 과연 오롯한 희망의 소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니의 볼펜. 피니는 우주선 모양의 볼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주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니 아마 항공우주에 대한 꿈이 많은 소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챕터 1에서 우주를 경유한 묘사를 통해 추정했던 내용을 끌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시 미국 사회에 어려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도식화시켜서 우주선 볼펜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단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영화에서 피니가 볼펜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납치되는 순간 그래버의 팔을 긋는 것 정도였죠. 이것은 납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강력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표백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납치범에게 작은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볼펜은 대세를 변화시키지까지는 못하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는 뜻을 머금은 냉소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블랙폰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계승해 아버지를 응징하는 우로보로스. 소녀는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것인가. 지금까지 블랙폰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나면 왜 돌아오셨습니까? 돈 벌러 왔다고.